이게 진동이 계속되면 이제 무한히 진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고. 그런데 이제 파란색 선처럼 지나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이런 형태. 요게 이제 과소 감쇄예요. 감쇄가 너무 적은 거죠. 예, 지나쳐 가는 겁니다. 근데 B번처럼 최소한 짧게, 원래 0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최대한 짧게 돌아오는 감쇄를 임계 감쇄라고 하고, 돌아오지 않는 감쇄, 영원히 가야 이제 0이 되는 감쇄를, 요게 이제 C번이 과도 감쇄예요. 과감쇄죠. 쉽게 하면 과감쇄. 과감쇄를 과도 감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나쳐 가는 건 과소 감쇄죠. 지나쳐서 한번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고 돌아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소 감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감쇄가, 이게 이제 진폭이 변함이 없이 감쇄가 되면 단진동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용어들만 기억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갈 텐데요. 1940년에 타코마 다리가 소용돌이 바람으로 인해서 비틀림 진동을 일으키는 모습. 그래서 다리가 부서졌어요. 바람이 불었다고 다리가 부서진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지? 너무 약하게 만들었나요? 허술하게? 그게 아니에요. 잘 만든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게 타코마 다리, 타코마 브릿지, 타코마 브릿지를 검색을 해보면 이게 음악부터가 옛날 음악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몇 년도, 1940년도라고 합니다. 1940년도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식 하러 온 거야. 현수교를 아주 크게 만들었으니까, 야, 우리 이제 이 강 건너서, 차를 타고 강 건너서 5분 내, 10분 내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축하하러, 이렇게 뭐 깃발도 달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람이 불죠? 나뭇잎이 흔들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 보니까 큰 바람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면 요 다리도 흔들립니다. 요 다리. 그죠? 해봐. 이거 진짜 사진, 영상이에요, 영상. 오. 바람 분다고 이렇게 돼요? 나무가 뽑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치? 이걸 영상으로 찍고 있어.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사람은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몇 명만 있는 거야. 몇 명만. 모르고 막 걸어가죠. 하도 신기하니까 사진 찍는 거야. 이제. 사람 걸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 성수대교였나요? 그죠? 성수대교는 다리를 부실공사에서 무너지긴 한 건데, 이건 부실공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왜 무너졌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마치 여러분들 이제 그네 탈 때 그네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갈 때 밀고 올 때 당겨주는 힘이 존재한다면, 그냥 그네만 있다면 좀 진동하다 멈추겠지. 그죠? 모든 그네는 언젠가 멈추잖아. 근데 누군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살짝씩 밀어주고 당겨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멈추지 않겠지. 아주 약한 힘이라도 갈 때 밀고 올 때 당겨주면, 리듬을 잘 타면
그네는 계속 진동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진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의 진동수가 이 그네의 진동수, 여기서는 다리의 진동, 다리가 진동하는데 모든 건 다 진동해요, 그죠? 아무리 강하게 고정을 해도 진동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재수 없게. 그죠? 그래서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걸 공명이라고 해요, 이런 현상을 공명.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명 현상으로 뭐 와인잔도 깨지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죠. 와인잔 깨지는 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장기 진동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를 진동을 시켜요. 만약에 와인잔이 1초에 100번을 진동을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공기도 덩달아서 100번을 진동을 하게 되고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는 100Hz의 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와인잔은 그런 방법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와인잔 위에 가볍게 손을 얹고 찔러줄 거예요. 와인잔 위에 가볍게 찔러줍니다. 집에 가서 와인만 먹지 말고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엄마 우리 소리 내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잘 문질르셔야 돼요. 요령이 필요한데 보통은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왜 소리 너무 뻑뻑하면은 들리시는 것처럼 와인잔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진동하니까 이 진동에 의해서 와인잔에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적당하게 미끄러질 수 와인잔에 힘을 줘서 진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탕 때리는 대신에 꾸준히 힘을 줘서 마찰을 줘서 진동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곡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거 한번 볼까요? 예전에 본 적이 있었나? 여기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 그래서 여기 아까처럼 이걸 딱 때리면 여기 몇 헤르츠, 500헤르츠의 소리가 지금 여기 막 주파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주파수를 외부에서 줄 수도 있어요. 공기를 진동시켜서 잘 맞춰서 여기 이게 스피커입니다. 628헤르츠, 630헤르츠 여기 진동수가 올라가지. 500Hz가 아니었나 본데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빨대가 막 움직이죠. 647Hz가 아마 얘가 진동하는 진동수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지, 그치? 이제 소리를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지금 이 유리잔이 진동하고 있는 거야, 미세하게. 계속 진동하고 있는데 이게 그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네가 진동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계속 주는 거죠. 진동할 때 진동하고 딱 맞는 진동수를 계속해서 외부에서 이 스피커에 공기의 진동으로 힘을 주게 되면 진폭이 더 커지겠지. 유리는 진폭을 크게 하면 유리가 그렇게 유연한 유연체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겠죠. 너무 힘이 크면, 진동이 커지면. 파수를 일정하게 맞춰놓고 유리컵이 막 흔들리는 게 보이죠? 진동하는 게 끝에 여기 진동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진동하고 있죠. 얘는 좌우 위아래 좌우 위아래 이렇게 진동합니다. 자, 지금은 또 다르게 진동하죠.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육각형 형태로 진동하죠. 사각. 예. 소리를 더 세게 하는 거야. 더 세게. 큰 소리로. 내가 볼륨을 높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집니다. 그렇죠? 소리로 깰 수 있다. 파괴시킬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몸속에 예를 들어서 뭐 콩팥이나 어디에 뭐가 생겨요? 돌 같은 게 생기잖아. 그렇지? 결석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이제 오줌으로 나오면 엄청나게 아프지. 아니면 요도관을 막거나 이러면 병원에서 얘기하는 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 거의 그 최고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배가 아픈. 예. 엄청나게 아프대요. 예. 근데 어떻게 칼로 쬐잖아 옛날에는. 그죠? 칼로 째서 그 돌을 꺼냈단 말이야. 배를 갈라서 칼로 째서 그 돌을 꺼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외부에서 이렇게 충격파를 이용해서 파동을 잘 맞춰서 그 부분에 돌이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파동을 맞춰서 돌의 크기에 맞는 파동을 맞춰주면 돌이 어떻게 돼? 진동하다가 얘처럼 이렇게 깨진다고 안에서. 예. 그러면 이제 좀 작은 조각이 되니까 몸 밖으로 나오기가 좀 편해지죠. 맥주 많이 먹으면 그 맥주와 함께 쏙 나오기도 한데 그게 요로 결석이라고 하나 그죠? 예. 맥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요로 결석. 근데 그걸 빼내려면 또 맥주를 많이 먹어야 된다. 물을 그죠? 물을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돌멩이가 생기잖아. 돌멩이. 이 돌멩이가 크면 정말 칼로 째서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여기서 요로결석이 있을 거야. 잘 알아두세요. 빨리 응급실로 가야 돼. 자, 이렇게 돼서 다리가 만든 지 4개월 만에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 바로 공명현상이라고 그러죠. 공명. 여기 보면 공명이 이렇게 나오잖아. 공명. 공명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물질은 진동해요. 혼자 진동할 수 있는데 그 고유의 진동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고유의 진동수가 500Hz예요. 소리급세 그때 봤었잖아요. 그렇죠? 512Hz의 소리급세를 땅 때리면 정말 512Hz로 진동하는데 이걸 한 번의 충격으로 땅 때리지 말고 외부에서 512번의 진동을 줄 수 있는 뭐 음파를 준다든지 그러면 얘가 같이 진동해요. 같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진동의 형태로. 그래서 혼자 진동하다 보면 진동이 멈출 텐데 외부에서 꾸준한 힘을 계속 동시에 같은 주파수로 힘을 줘서 진동시키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공명을? 영어로 레조넌스라고 합니다. 레조넌스. 사람들도 공명이 된다 그런 말을 하지. 공명이 된다. 잘 어우러지는 세상, 그죠? 잘 어우러지는 사회. 우리 학과 친구들은 다 비슷비슷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뭐 물리적으로 우리는 공명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죠?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이러고 있으면 물리를 못하거나 이제 언어를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파동은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파동은 야구장에 가서 이렇게 파도 타기 응원하는 것처럼 혼자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동하는 거죠. 진동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파동은 진동의 진동 상태가 매질을 따라서 퍼져나가는 현상. 이거를 파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의 전달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진동의 전달.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진동의 전달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파동이 뭐가 있어요? 교재에 나오네 여기. 역학적인 파동. 우리 소리급세 팡 쳤더니 어때요? 혼자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죠. 진동이
공기로 다른 매질로도 전달이 되죠. 공기에서 물로도 전달될 수 있고 물에서 공기로도 다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매질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 소스를 파동 소스, 그래서 우리가 파원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근원, 진원, 파동의 진원, 파원이라고 하죠. 우리 지진 났을 때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진 났을 때 진원이 어디냐? 진원. 진동의 시작점, 이게 파원이에요. 파원. 그래서 지진에서 진원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층이 이제 땅이 엇갈리는 거지. 땅이 힘을 받다가 이렇게 힘을 받다가 탕 하고 엇갈리는 거예요, 한 번에. 용수철 튕기듯이. 그럼 땅도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탕 튕겨져서 이게 어때요? 진동이 이렇게 진동이 되지. 한번 이게 딱 끊어질 때 가장 크게 진동이 됐다가 몇 번 진동하다 이제 멈추겠죠. 그렇죠? 뭐 지진이 계속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끊어질 때 이렇게 한번 탁 끊어지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 또 끊어질 수도 있고 또 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큰 것이 제일 먼저 쾅 끊어졌다가 나중에 작은 단층들이 끊어져서 오면 이제 처음에 가장 큰 진동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몇 개 이제 단층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 이제 작은 거부터 진동이 시작합니다. 작은 조각부터 끊어져서 진동이 오다가 이 진동이 움츠려져 있는 더 큰 진동을 이제 건드려서 나중에 큰 단층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큰 이 엇갈림이. 그러면 처음에는 몇 번 지진이 이렇게 약하게 일어나다가 뭐 하루가 지나서 아니면 몇 시간이 지나서 몇 분이 지나서 갑자기 큰 지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진이 한번 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다시 또 지진이 오잖아. 본진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시 본진이 옵니다. 처음에 이제 지진동이 오다가 초진이 오다가 나중에 이제 본진이 와서 큰 지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진이 왔다고 해서 금방 끝났네 해서 이제 나오지 마시고 계속 대피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진원지, 이제 파동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겠죠. 예. 우리 이제 태양빛이 이렇게 빛이 퍼져서 우리 지구까지 이렇게 옵니다. 빛이 이렇게. 그럼 그 빛 자체가 파동이죠. 광이에요, 광. 줄여서 그냥 광파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하는데, 이 광은 이제 라이트, 번역하자면 라이트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 빛이죠. 이거 자체가 빛인데, 빛 파동, 그러니까 사실 좀 중복적인 언어죠. 광파라는 말을 쓰면. 어쨌든 이 빛도 파동이 됩니다. 태양에서의 파동이 만들어져서 지구까지 오는 거지.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러면 태양이 만드는 파동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죠.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나갑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듯이 태양이 만드는 파동은 모든 입체적 방향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지구는 태양에서 보면 멀리 아주 점 같은 존재죠. 그죠? 근데 이 파동이 지구까지 이렇게 오는 거고, 그게 우리가 보는 저 빛이에요. 빛. 그럼 태양이 내는 빛 중에서 지구가 받는 빛은 정말 진짜 먼지 같은 비율이 되겠죠. 태양이 내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다 태양 에너지를 뭐 태양광 지별판도 만들고 태양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구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태양이 내는 에너지에 정말 진짜 먼지만큼도 작은 비율밖에 안 되겠지. 태양은 별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몇억 년 또는 몇천 년, 몇 년 되다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지금 에너지를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에너지의 전달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이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이 손으로 흔들어서 손의 운동 에너지를 이 줄에 전달해서
이쪽으로 어딘가로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 말 그대로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이것도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진동의 방향이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 진동의 방향은 Y축이 되고 진행 방향은 X축이 돼서 서로 수직이 되죠. 이런 파를 횡파라고 합니다. 횡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를 횡파라고 하고 나는 진동을 이번에 이렇게 줄래. 좌우로 진동시켜요. 그죠? 그런데 이 진동, 파동의 방향도, 파동이 전달되는 방향도,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방향도 같은 평행한 방향이 되면 이런 파를 종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리, 음파가 바로 종파예요. 그리고 빛이 바로 횡파가 됩니다. 빛은 횡파고 소리는 종파가 되는 거고, 그럼 소리는 뭐를 진동시켜요? 소리는 대표적으로 공기, 이 안에 있는 매질, 공기를 진동시키면 음파가 되는 거죠. 소리. 공기 중에서의 음파, 공기 중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 물 속에서도 소리는 똑같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대신 그때는 이제 물이 진동하겠지. 공기가 없고 물이 있으니까. 자, 빛은 무엇을 진동시키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지. 아니, 매질이 있어야 진동하는 거 아니야? 빛은 그 자체가 매질이에요.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특이하죠. 소리는 소리 자체라는 것의 의미가 거기 있는 매질의 진동이 곧 소리입니다. 그죠? 매질의 진동. 빛이라고 하는 거 뭐냐? 빛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진동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그걸 이름을 빛이라고 한 거야. 그죠? 그럼 빛이 뭐가 진동하는가 봤더니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와 자기라고요. 전기장과 자기장. 그래서 그 진동하고 있는 그걸 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장. 그리고 물리를 처음 공부할 때 우리 장이 뭐라고 했어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공간. 이 자체가 공간, 이 공간 자체가 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중력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간 다 중력이 작용하죠. 여러분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 자체가 그 힘을 잘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매질이 되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매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공이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아무것도 실제 없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아직 뭔지 몰라요, 그게. 그죠? 뭔지 모르지만 그 이 배경이 있죠. 이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자석을 가져다 놓으면 자석끼리 힘을 가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고, 중력이 가해지면 중력장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진공은 없어요. 진공이라 해도 뭔가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뭔가를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거지. 우리가 뭐 만져볼 수 있고 이런 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의 개념을 횡파, 종파의 개념을 아시고 빛은 횡파고 소리는 종파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 수학적인 이런 얘기는 좀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학적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예, 보시면 이제 파장, 박진동수, 주기, 박진동수가 두 번 나왔지? 파장, 예, 각파동수. 이게 박진동수가 아니라 얘가 잘못 나온 거예요. 각파동수. 여러분 책에도 각진동수로 나오나요? 예, 아직도 안 바꿨는가 보네. 예. 각파동수입니다. 각파동수. 그래서 요 용어는 알아둬야 돼요. 이 용어는. 여러분 전공에도 언젠가 다 만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앞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 그림으로 다시 가보죠. 내가 줄을 팽팽하게 이렇게 줄을 만들어 놓고 줄을 위아래로 흔들어. 그럼 이거는 횡파예요, 종파예요? 줄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줄파동은 횡파야, 종파야?
횡파죠, 횡파. 파동이 어디로 전달돼? 줄을 따라 파동이 전달되는 거지. 매질이 있는 방향으로 파동이 전달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위아래로 진동하잖아. 서로 수직이죠, 수직. 파동의 진행과 매질, 어느 한 위치죠. 한 위치의 진동이 서로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줄 파동은 횡파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펄스를 하나 만들어내. 이걸 펄스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탁 진동시켜서 만들어지는 그 진동. 펄스파죠, 펄스파. 진동이 쭉 전달이 되죠. 펄스파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쭉 모양이 진행하지.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펄스 줄파동을 로프 보시면 이게 잘 나와 있는 그림이 요거 볼까요? 땀 발생 억제 효과의 채취 방지까지. 니베아 데오드란트. This is a demonstration of wave speed on a rope. The wave speed depends on the tension in the rope. 이걸 한번 Tension in 해볼까 the 우리도? rope, the wave speed is 줄 하나 가져와서 so if we don't have much tension, 여기 실제 흔들고 있죠? if we don't have much 이게 tension in 펄스예요, the rope, 펄스. the wave speed is 오른쪽으로 fairly 딱 이 slow. 사람한테 전달이 되지. As we increase the tension in the rope, 이렇게. speed increases. 더 팽팽하게 하면 And then at 더 higher 빨리 갑니다, tensions, 파동이. and yet higher tensions, the speed gets very 이렇게. high. 그래서 만든 펄스가 쭉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봐도 다 알겠지만 예. 스트링 웨이브라고도 합니다. 스트링 웨이브. Firstly, reflection from a fixed end. 저 끝이 묶여 있는 거야. 줄을 묶어서 저 끝을 묶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펄스를 하나 이렇게 손을 낚아채서 펄스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동이 되는 펄스를 하나 보냈어요. 그리고 가겠죠. 펄스가 잘 진행하겠지. 진행했다가 맞고 튀어나옵니다. 저 펄스가 끝에 맞고 튀어나올 때는 진동하는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진동해서 다시 나한테 오고 있죠. 다시 이쪽에서 또 반사될 때는 또 반대쪽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게 그 그림이에요. 가서 보면 여기는 다음 아마 다른 단원에 나올 텐데 여기 있죠? 여기 11-9절에 가서 파동의 반사 는 위로 이렇게 볼록한 펄스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게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고정되어 있는 꼭 묶여 있을 때는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마찰이 없어서 저항이 없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펄스가 같이 들어갈 때의 펄스와 마찬가지로 위로 변함없이 이렇게 위로 나오죠. 이거를 여기 나온 용어처럼 위상이 변화됐다고 합니다. 위상. 그래서 위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위상은 각도죠. 본래는 각이에요. 각. 그죠? 각.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이게 시계 방향 쪽으로 증가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방향이 바뀐 거지. 그죠? 그래서 위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회전하는 각이 커지고 작아지고 0에서 360도로 계속 증가했다 다시 작아지고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 변화를 따라가는 그것도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지 시계 방향으로 돌면 것과 반시계 방향은 정반대죠. 위상이 180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끝을
끝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I've got it. The end of the spring is free to move on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 metal 파동이 front.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파동이 갔다가 그대로 다시 오른쪽으로 볼록한 파동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You can see here there's no phase change. So 이렇게 위상이 변하지 않게 돼요. 즉 진동하는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고정단에서는 위상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위상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여기 파장이라고 하는 건 파동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요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그래프. 그래서 이 위에 가보면 11-25번 그림은 X축, Y축 이렇게 돼 있죠. X축, Y축. 이거는 실제 공간이죠. 여기 줄파동을 이쪽 벽에 끝에 내가 줄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진동시킨다 그러면 사진을 탁 찍으면 줄의 모양이 딱 나오겠지. 파동의 모양이 그 그림이에요. 순간 사진을 딱 찍었을 때 실제 줄의 모양입니다. 줄의 모양, 줄파동의 모양이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 이렇게 줄이 가는 게 아니라 모양이 오른쪽으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지나서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던 모양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 빨간 표시를 이렇게 해준 거지. 네. 그런데 사진을 다시 찍고 보면 똑같은 모양이죠. 다른 순간이죠. 다른 순간. 이때 사진을 찍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기 있던 점의 모양이 봉우리가 이 오른쪽 이 봉우리 이쪽으로 왔을 때 사진을 또 한번 탁 찍어서 그 사진을 보면 똑같은 사진이죠. 그죠? 같은 모양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찍은 거니까. 하지만 파동은 오른쪽으로 요 거리만큼 진행해 있어요. 자, 요때 1회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1회 진동. 그죠? 똑같은 모양을 또 한번 만들었을 때 진동이 한 번 된 거지. 그네 타고 갔다가 온 거예요. 그죠?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때 파동이 얼만큼 진행했어요? 요만큼 진행했습니다. 최하점은 요만큼 여기까지 진행해 있겠지. 이렇게 진행하는 거리를 파의 길이라고 해요. 파의 길이. 그래서 줄여서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장. 이 개념이 바로 속도의 개념이 되겠죠. 한번 진동하는 시간 동안 1회 진동 시간 이거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죠? 우리 진동에서 한 번 진동하는 걸 그 시간을 1주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호로 뭘 썼어요? t를 썼죠. 대문자 t. 1회 진동하는 동안 얼만큼 진행했냐 파장. 이 파장을 그리스 문자에 람다를 씁니다. 람다.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사람 인자의 반대 모양으로 써주면 돼. 함자의 사람 인자 모양 반대로 사람 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모양 반대로 이렇게 약간 어진 사람 같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어진 사람 같이 이렇게 먼저 쓰고 얘를 나중에 써도 되고 그러면 그리스 문자의 람다가 됩니다. 이 람다는 파장이니까 파의 길이니까 이게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 그러면 얘를 안다면 이제 속도를 알 수 있어요. 파동이 진행하는 속도, 파동이 전달되는 퍼져나가는 속도 V는 시간분의 거리죠. 한 번 진동하는 시간 동안에 한 번 진행하는 거리를 이렇게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T의 역수가 진동수죠. 진동수 F. 그래서 F 곱하기 람다가 되는 거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리의 속도를 구했죠. 그죠? 512Hz로 진동하는 소리급세 또는 스피커 켜갖고
유리관 안에 집어넣어서 진동을 시키면 그게 파장하고 반파장마다 소리가 나거든요. 거리상으로. 그러면 한 파장에 2배 해주면 그게 파장이 되겠죠. 한 파장에 2배 해주면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이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측정했던 거지. 이 둘을 딱 곱하면 음파의 속도가 나오고 약 340m/s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 실험에 관련된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때 여기 그림에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다음 장, 예, 음파니까 12장에 나오겠죠. 그래서 12장도 파동인데 11장은 일반적인 파동의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고, 12장은 야, 특히 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를 가냐면 실험했던 거 어느 페이지에 있는 거야 도대체? 이제 넘겨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똑같은 그림이 있어. 다음 장에 나오는가 보다. 그렇죠? 다음 장에 13장에 여기 나오네요. 여기. 연습 문제 나오네. 319페이지.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예. 여기 실험하는 모습도 똑같죠? 실제 실험실에서 찍은 거예요. 우리 실험실에서 했던 거 찍은 겁니다. 예.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일 해야지. 예. 자, 그래서 여기 물통도 똑같지 않아? 물통의 모양이? 예, 물통에 물을 담아서 높이 조절을 하면서 소리급세, 이건 512Hz가 아니라 좀 작은 것 같아요. 한 400몇 Hz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동시키면 여기서 소리가 났다가 더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고, 이거는 사실 위로 올린 건데 올리지 말고 이 위쪽을 고정시켜 놓아야지. 그러면 더 깊은 곳, 여기서 한번 소리가 났다가 여기서 또 소리가 나고 여기서 또 소리가 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 소리가 나는 곳이 이게 2분의 람다가 아니라 4분의 람다예요. 내가 실험할 때 잘못 2분의 람다라고 했는데 4분의 람다고, 그 다음 소리 나는 곳은 여기보다 반파장 더 들어간 이 끝으로부터는 4분의 3인데, 이 4분의 3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지. 사이 거리. 즉 여기와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 거리예요. 표시해 보면, 그래서 실제 실험은 이 마지막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소리 나는 위치가 여기에서 소리 나고, 수면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면의 위치. 여기에서 소리 나고 여기 세 군데서 소리 나는 곳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죠. 여기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여기 길이. 이게 바로 2분의 람다가 돼요. 여기 길이도 구해볼 수 있죠. 거리, 이것도 2분의 람다가 되는데, 똑같으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안 그러면 이제 평균에서 2분의 람다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람다가 몇 센티미터 정도 나왔어요? 여러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cm, 30cm 정도 나왔다. 그럼 0.3m가 돼서 람다는 0.6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용한 소리급세의 진동수 F를 보니까 600Hz라고 써져 있더라. 600Hz. 그럼 F 곱하기 람다 2를 곱하면 360, 이게 바로 V가 되는 겁니다. 그죠? 360m/s가 소리의 속도가 속도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거죠.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장치를 공명장치라고 합니다. 공명장치. 이건 그러면 이때 공명은 뭐냐? 얘가 소리를 내는 소리급세가 되고, 이 안에 관이 진동하는 겁니다. 이 관. 그래서 관악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 얘기할 때 관악기라는 말 이렇게 쓰잖아. 관악기가 뭐겠어요? 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피리 같은 거, 그죠? 관대로 되어 있잖아. 관대. 뭐 트럼펫 이런 것도 다 관이죠.
이 안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불어서 공기의 진동을 만들어내는데 마치 앞에 그림에서 영상에서 와인잔에 이렇게 손으로 쭉 문질러주면 어때요? 와인잔을 진동시키는 거죠. 이건 무슨 악기예요? 이거는 이런 악기는 타악기나 마찬가지지. 탕 때리면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관악기도 때리면 소리가 나지만 때려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입으로 불어서 내는 거지. 이것도 땅 때려서 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무슨 악기라고 해야 돼 이런 거는 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예. 그리고 또 현악기가 있어요. 그 현악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현악기. 현악기는 말 그대로 줄이죠. 줄. 앞에서 봤던 줄. 이게 진동수가 600Hz, 700Hz가 되면 우리 소리 귀에 들리겠지? 공기를 같이 진동시키니까요. 그죠? 예. 기타 같은 거, 기타 줄 탕 튀기면 기타 줄이 진동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공기도 같이 진동시키고 우리 귀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악기를 이제 현악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관악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예. 관의 길이를 바꾸다 보니까 똑같은 진동수에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누가 진동시켜요? 이 소리급새가 요 밖에 있는 소리급새에서 진동을 만들어서 요 안에 넣어주는 거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공기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공기 입자들이 공기가 진동해서 파동을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거죠. 위에서 파동을 만들어서 아래로 전달해 주는데 요 끝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끝에 갔다가 반사돼서 다시 나오겠죠. 그러니까 줄파동 흔들면 줄이 갔다가 다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소리급새가 수업 시간에 한번 진동시켜왔지? 계속 진동하고 있지. 한번 진동시키면. 그 얘기는 뭐예요? 파동을 계속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 끝에서 또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들어가는 파동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에서 다시 또 유사한 파동이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공명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들어가는 파동과 나오는 파동이 서로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가 들어가는 파하고 나오는 파, 즉 입사파와 반사파가 서로 물결이 맞아서 리듬이 맞아서 진동이 잘 돼서 공기 분자를 막 더 크게 진동시킬 수 있겠지. 그게 공명이란 말이야. 입사파와 반사파의 공명이에요. 공명.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지. 공명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명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소리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 몇 장이야? 벌써 12장까지 다 본 거야. 여기에 이 안에 뭐 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주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생략한 거야, 생략. 예. 생략하고 12장은 갑자기 점프해서 맨 끝으로 갔네요. 그죠? 12장 앞에 하나도 안 하고 맨 뒤로 갔는데 여기 보시면 소리가 그럼 뭐냐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음파가 뭐냐?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음파지 뭐죠? 우리 귀로 들리는 것. 우리 귀는 공기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의 진동이 곧 음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음파, 못 들으면 못 듣는 음파. 그치? 공기의 진동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스피커 꺼내서 해봤었죠? 20Hz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제 20Hz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는 그런 귀예요. 그죠?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기 검사는 이제 병원에 가면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 가시면 충격 검사하죠. 그래서 간호사나 의사가 이 소리 들리나요? 이렇게 합니다. 안 들리는데요. 이 소리 들리나요? 또 물어보죠. 들립니다. 그러면 작은 소리 어느 정도 들려야 되는 소리인데도 못 듣고 있으면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청기를 끼든 뭐는 걸 해야겠지. 예. 자, 그래서 여기 음파
20에서 2만 헤르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파수 범위. 이거보다 주파수가 더 높으면 뭐 3만, 4만 헤르츠 되면 못 들어요, 사람들이. 고주파라고 합니다. 고주파. 여기 보시면 291페이지에 가보면 20에서 2만 헤르츠를 가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오디블 레인지가 되는 거죠. 주파수 레인지가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작으면, 더 높으면 울트라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초음파 5만 헤르츠. 개는 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대요. 박쥐는 10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못 들어요. 그렇죠? 개들이 내는 소리도 5만 헤르츠까지 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진동수를 들을 수 있고, 초저주파,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못 듣죠. 우리 나뭇잎이 이렇게 뭐 살랑살랑 이게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내는 소리 말고, 여러분 이 소리 지금 들려요? 이 소리가? 이 옷소리 말고 손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신에 볼 수는 있지. 그러니까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눈 감고 이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돌고래 얘네들은 물이 흔들리는, 물속에서 이렇게 진동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진동을 듣는단 말이야. 진짜로 그런지 의심이 돼요. 그죠? 어떻게 듣지 그거를?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주파, 가청주파수, 고주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용어 위주로 살펴보시고, 또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 쪽으로 전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소리의 준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딱 끝낼 겁니다. 소리의 준위. 소리의 준위가 되는데, 이게 준위는 레벨이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레벨. 음파의 레벨. 그런데 바로 위에 보면 세기가 있죠. 세기. 세기는 영어로 뭐예요? 세기는 인텐시티, 그죠? 인텐시티. 세기는 인텐시티라서 요 I자로 대문자 I라는 기호를 씁니다. 파동의 세기. 또 음파뿐만이 아니라 파동의 세기. 특히 음파면 이제 음파의 세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데시벨 척도로 나타낸 음파의 세기, 요거를 기호 베타를 썼어요. 베타. 그래 놓고 데시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시벨은 들어봤죠? 쭉 내려가서 여기 70데시벨. dB, 그죠? 소문자 D, 대문자 B. 70dB예요. 읽을 때 dB라고 안 하고 데시벨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물론 dB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70데시벨 정도 되면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소리. 야, 시끄러워. 우리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막 초등학교 교실 가봤어요? 되게 시끄럽죠? 공부하고 있을 때 말고 가만 두면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100데시벨 돼요. 100데시벨. 네, 100데시벨.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이제 시달리겠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시달려요. 시끄러워 죽겠어, 맨날. 그죠? 예. 귀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120데시벨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순간적으로 고통을 느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데 막 이런 거 있지. 시끄러워서 진짜 못 살겠다. 120데시벨. 제트기로부터 30m 떨어진 곳,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30m 떨어진 곳에 제트기, 엔진 켜져 있는 제트기를 들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140데시벨인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겠죠. 다른 소리가.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이 미풍이 분 거예요. 미풍. 아예 바람이 안 불면 아예 조용하겠지만 살짝 미풍이 불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가 10데시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런 장치 가지고 측정을 아마 언제 하죠? 이거 가지고 측정을 3학년 때, 2학년 때 하나요? 2학년 때? 3학년 때? 여기 103.2라고 써져 있지.
엄청나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죠? 여기 103.2dB이야 지금. 이걸 측정하려고 여기서 대화를 막 하고 있을 거야.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예. 여기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집이 12층이에요. 12층. 12층인데 13층에 누가 이사 왔어요. 13층에. 그런데 맨날 쿵쿵 소리가 나. 저녁에도 쿵쿵, 아침에도 쿵쿵, 밤에도 쿵쿵. 못 살겠어. 어떻게? 따지러 갔다가는 살인 사건 납니다. 그렇죠? 가끔 TV에 나오죠? 예, 무슨 소음? 층간소음, 그죠? 층간소음 때문에 따지러 갔다가 헛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 우리 집 아니야. 막 그러다 내려왔다가 또 소리가 나지. 이제 못 살겠는 거야, 그렇죠? 칼 들고 올라가잖아. 니네 집에서 나는 건데 왜 아니라 그래? 막 푹 찔러요, 그죠? 뉴스에 나오잖아.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절대로 윗집에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환경공학과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와야 돼요. 빌려다가. 이걸 빌려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1시간 동안 이 소리를 녹음합니다. 녹음이 아니라 요 숫자 있죠? 숫자. 그죠? 그걸 1시간 동안 해놓고 평균 소리의 세기를 측정해서 어디로 가요? 구청으로 갑니다. 그죠? 구청에 가서 우리 윗집이다. 이거. 우리 윗집이다. 그럼 구청에서 실제로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좋아요. 직접 가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요거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측정을 한다고. 그 공무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환경공학과 전공한 환경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측정해서 정말로 이거 기준보다 너무 높은데 그럼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요. 옆집인지 윗집인지 건너편 윗집인지 찾아서 그 집에 가서 벌금. 그동안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나온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니네 집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윗집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예요? 그 기준이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 방법 측정 기준 43dB이에요. 43dB. 대폭 강화됐네. 이때 2014년인데 2022년에 너무 살인사건이 많이 나니까 주민 분쟁이 너무 많지 살인사건보다는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39dB 야간에는 34dB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 기준이 있어. 측정 방법이 있어. 예. 측정 방법이 있어서 이걸 측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도 하고 그럴 거야 아마. 자, 그럼 데시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소리의 색이 I예요. I인데 이 I 제로가 뭐냐면 I 제로 값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한 소리의 세기.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간다고 그랬죠. 이비인후과 가서 이 소리가 들리나요? 해서 들리는 것 같아요. 할 때 이 소리의 세기가 I 제로인데 그때가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로는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에요. 와트 퍼 미터의 제곱. 어쨌든 이런 세기에 대해서 내가 관측하는 소리의 세기에 기준 소리의 세기죠. 기준 소리의 세기에 대해서 관측되는 소리의 세기의 비율입니다. 몇 배 소리가 더 큰 세기인지 그거의 로그 값을 계산하고 여기에 10을 곱해요. 10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단위를 dB라고 하는 거예요. dB, 데시벨. 요 값이에요. 요 값. 그러면 요 값이 예를 들어서 요 값이 40dB이다 그러면 요 로그 값이 4라는 얘기죠. 4에다 10을 곱해서 40 나왔을 테니까 로그 값이 이거 10의 거듭제고 10이에요. 사용 로그입니다. 사용 로그. 요게 4가 나왔다는 얘기는 I0분의 I가 10의 4제곱 나왔다는 얘기죠.
미수가 10이 있는 거니까 요 4가 측정이 돼서 앞으로 나와서 4가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듣고 있는 지금 소리의 세기는 기준 소리의 세기의 10,000배 정도 되는 소리의 세기예요. 얘를 데시벨로 바꾸면 40데시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방법으로 데시벨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냥 I 값을 쓰지? I 값을 쓰지? 왜 I 제로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10을 곱해서 만들었냐? 그러니까 얘기했죠. 70데시벨이 소리의 세기가 큰 소리고 100대면 고통을 느끼는 소리예요. 그죠? 100을 만들려고 한 거야. 수치로. 100이 되면 되게 뭔가 꽉 찬 것 같잖아요. 그죠? 100을 넘어가면 정말 너무 시끄러운 소리의 세기고 100 이하가 일상적인 소리의 세기가 미풍 10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0에서부터 100 사이 요 값을 만들기 위해서 막 만들어낸 방법이야. 10하고 로그를 곱해서 로그를 취하고 10을 곱해서 요건 하나 두고 있어야 돼요. 예, 데시벨 값을 취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음파의 세기가 10배 증가하면 소리 준위는 이게 로그이기 때문에 소리의 준위는 사실 1이 증가하는 거지. 이 로그 10배니까 여기 10배만큼이면 지수가 1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값은 1씩 증가하는 건데 10을 곱해서 10데시벨이 증가하는 겁니다. 10배 소리의 세기가 10배 증가하면 소리 준위로는 데시벨 값으로는 10씩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소리의 음파의 세기가 100배가 됐다면 10배 한 다음에 다시 그거의 1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데시벨 증가하고 또 10데시벨 증가해서 20데시벨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3배가 증가하면 그때서야 2데시벨 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2데시벨은 소리의 세기가 3배 정도가 되면 2데시벨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요 장은 끝을 내고 우리 진도도 이렇게 12장까지 해서 끝내는 거예요.